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고인이 남긴 유서 6장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측근 인성교육 잘 시켜달라. 이제 정치 내려놓으시라.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 남긴 이 유언들은 체포동의안 사태로 리더십을 시험받는 이 대표에게 또 다른 응답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인의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취재된 유서 내용과 함께 첫 소식으로 전하겠습니다. 좌영길 기자입니다. 영정 사진을 든 유족이 걸어 나오고 고인을 모신 관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이제 운구차가 장지로 떠날 시간, 유족들이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작별 인사까지 했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현실이 유족들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유족 요청으로 친인척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전 씨가 남긴 자필 유서에는 이 대표와 검찰을 향한 말들이 담겼습니다. 측근들 인성교육을 잘 시켜달라는 말과 함께 일을 시켜놓고 빠지느냐는 취지로 이 대표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도 증거를 가지고 수사하라며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고인을 조사했던 검찰은 유서 내용 중 향후 재판 등에서 증거나 쟁점이 될 내용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네이버 관계자와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인사 차원일 뿐 후원금 요구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전 씨 시신 부검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타살 정황이 없고 부검을 원치 않는 유족 입장을 존중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좌영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까지만 해도 예정된 정치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지자들 앞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들어가고 심판하자! 시민단체 주간 집회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은 귀가 막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초청장 말고 일본이 양보한 것이 대체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몰락했다며 배상안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역사의 정의를 배신했다가 몰락해간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선 건 지난달 국민보고대회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그 사이 이 대표는 검찰 출석과 재판 참석,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습니다. 전날 최측근의 죽음까지 발생하며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대정부 공세 강화로 반전을 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대구광역시당도 오늘 정부 규탄대회를 열며 동시다발적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측근 조문 하루 만에 반정부 집회 단상에 올랐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제 그만 정치를 내려놓으라고 유서를 남긴 측근을 조문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리 조급한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5분의 생명보다 중하지 않다면서 이 대표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고인의 죽음에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비명계가 움직인 건데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승진 기자의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고인의 유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모 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당내에서 이 대표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비명계 윤영찬 의원은 SNS에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검찰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10년이나 이 대표를 위해 일했던 사람인데 도의적 책임 표명조차 안 할 수 있냐는 목소리가 비명계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은 다음 주 모임을 재개하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입니다. 친명과 지도부는 검찰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서 이 대표 책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대표 제거를 위한 무도한 강압 수사에 벌써 4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수사를 빙자한 사법살인입니다. 또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유서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대표를 언급한 유서 내용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이 유서 내용 일부를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 발췌해서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좀 대단히 유감스럽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철험회 소속 민영배 무소속 의원도 불법적 유출의 목적은 이재명 대표 제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자, 아는 기자, 법조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전 비서실장의 유서 내용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추가로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우선 고인은 평소에 쓰던 노트 중에서 6장을 찢어서 유서를 작성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유서 중에는요,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 있었는데요. 이 대표를 향한 감정을 드러내는 대목이 추가로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 측근들 인성교육을 잘 시켜달라 이렇게 당부한 내용도 있었고요. 일을 시켜놓고 빠지느냐 이런 취지로 적힌 대목도 있었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 전 씨가 성남FC 네이버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든 생각을 드러낸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일을 시켜놓고 빠지느냐 이런 취지로 적힌 대목도 있었군요. 자, 유서에는요, 이 대표를 향해서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이렇게 얘기한 대목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대목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제 저희 취재진이 이 빈소에서 유족 중 한 분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이 평소에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에 주위 가족들에게 이 대표가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를 해야 주변 사람들이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 종종 했다고 합니다. 성남FC 관련 수사 등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처지를 이 대표가 정치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챙겨달라. 또 헤아려 달라 이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군요. 자,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문을 하러 갔는데 조문을 바로 하지 못하고 7시간 정도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우선 이 현장의 상황과 또 민주당의 입장 한번 종합해 보면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우선 이 유족과 사전 조문 협의가 안 됐기 때문인데요. 어제 이 대표가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곧장 빈소로 달려왔는데 일부 유족은 어수선한 상황에 대표가 오는 게 맞냐 이런 의견을 보였던 걸로 전해집니다. 또 어제 낮까지만 해도 이 시신을 부검할지 여부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요. 이 대표가 조문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검을 안 하기로 확정된 이후에야 이 대표는 조문할 수 있었는데요. 7시간 기다려서 23분 정도 조문한 이 대표. 조문 전후로 취재진의 질문은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정치 내려놓으시라는 유서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연락하신 데가 언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 이후 민주당은 전 씨 유족들이 대표님도 힘내시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잘해달라 이런 당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검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 유족 측은 부검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부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이 영장을 오후 4시쯤에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병원에서 직접 시신을 눈으로 검시하고요. 또 타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면담을 통해서 유족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에 오후 7시쯤이 돼서야
부검영장 기각하면서 결국 부검 안 하기로 최종 결정된 겁니다. 그렇군요. 전 전 비서실장의 유서 내용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수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들어있다고 들었는데 지난해 있었던 이 조사에도 저는 좀 관심이 가거든요. 어떤 내용이 좀 새로 취재됐습니까? 이 고인이 조사를 받았던 것 지난해 12월 26일입니다. 오전 10시 정도에 출석해갔고요. 12시간 정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전 씨는 성남시 관계자들 상대로 한 피의자 중에선 비교적 초반에 소환 조사를 받은 편이거든요. 이 검찰이 네이버 압수수색 또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서 확보한 인적 또 물적 증거가 다수 있었지만 다른 피의자들과 말맞추기 등을 우려해서 전 씨 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모두 제시하진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전 씨 입장에선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너무 없다 또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을 수 있는데요. 막상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전 씨와 이 대표가 공모했다 여러 차례 기재돼 있어서 충격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일본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강제징용은 없었다면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겁니다. 다음 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외교안보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일본 국회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 극우정당 일본유신의회 소속 의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 왜곡 발언을 했습니다. 強制労働、強制連行という言葉がですね、今後はやっぱり使われること自体がもう日本の国益を損な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して。 그러자 하야시 외상도 강제징용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これらは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이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한국의 몫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日韓請求権協定により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済みであるという一貫した立場に基づいて対応してきておりますし、これからもしっかりと対応してまい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일본 외교톱의 강제징용 부정 발언은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축으로 한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지 불과 3일 만에 나온 것으로 한일 관계 회복에 나선 우리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법 발표 당시에도 기시다 일본 총리는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짧게 언급만 해 성의 있는 호응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둔 가운데 보수 세력을 의식한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에 어디까지 성의를 보일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당명은 땡땡하게. 당명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네, 당명을 아담하게 쓰자는 겁니다. 오늘 서울시청 광장 근처에 걸린 현수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을 비난하는 문구들이 큼지막하게 쓰여 있죠. 그런데 정작 누가 어느 당에서 현수막을 걸었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명을 아담하고 작게 쓴 겁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요. 정치 문구 밑에 국민의힘이라고 쓰여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멀리서 보면 국민의힘으로 착각할 만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병이라고 써 있습니다. 현수막을 건 진짜 주인공 맨 오른쪽 끝에 작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바로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을 지역위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 현수막들은 당명이나 국회의원 이름을 크게 써놓는데요. 이 현수막들은 오히려 누가 걸었는지 숨기다시피 해놨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뒤엎고 있는 정치 현수막을 두고 공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걸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확실히 이전 다른 현수막들과는 좀 다른 그런 결로 보이는데 그런데 저 현수막은 그러면 누구의 아이디어인 겁니까? 민주당 영등포 을 지역구 바로 김민석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어제 SNS에 직접 현수막 사진을 올렸는데요. 국민들과 민주당원들을 환영할 현수막을 걸었다면서 당명은 아담하게, 국민의 병은 큼직하게라고 썼습니다. 시청광장이 김 의원의 지역구는 아니지만요. 오늘 이곳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할 당원들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해봤지만 닿지는 않았습니다. 정치 현수막 문구 두고 너무한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데 정작 민주당 지지자,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생각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강한 문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보다 진보당 현수막이 더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진보당은 일장기에 윤이라는 글자를 합성하거나 대통령 이름으로 삼행시를 만든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진보당 현수막 맛집, 민주당이 배워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가 지나친 문구들이 우리 정치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방일 전초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하기 전부터 여야 공방이 굉장히 뜨겁다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과 17일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여야는 외교통일위원회 회의 날짜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직후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반일 일정에 어깃장을 놓고 망치려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정말 말 같지 않은 명분으로 상임위마저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 방문 전에 반대로 국민의힘은 일본 방문을 다녀온 뒤 회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회의가 열리면 뭘 논의하길래 대통령의 이 방일 일정으로 여야가 옥신각신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번 주 초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민주당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참고인으로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본 방문 성과도 공유하려면 방문 이후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상임위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여야 모두 외교 문제만큼은 정쟁이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대형 산불로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산기슭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소방 헬기가 물을 뿌리지만 연기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남 하동군 화계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오후 1시 19분쯤. 건조한 날씨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0m의 강풍까지 가세하면서 일대로 번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오후 3시 50분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진화 헬기 31대와 장비 31대, 인력 369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강한 바람에 꺼진 불이 되살아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190여 명은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어렵게 늦게 더 밑에를 다 지나가고 그렇게 산으로 높은 데로 먼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걱정이죠. 산림당국은 화목 보일러 젤을 산에 버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희뿌연 연기는 인근 주택가까지 점령했습니다. 오후 3시 50분쯤 광주 북부 우남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9대와 인력 14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70%입니다. 광주시는 인근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터지는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보니까는 불이 이미 이렇게 산불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산불 열기가 엄청 뜨겁게 많이 느껴졌었어요. 이 밖에 경남 사천과 충북 괴산, 강원 홍천 등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봄 축제가 열렸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기찻길 옆 산등성이가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매화꽃이 만개하며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만에 열린 축제에선 방문객들이 마스크를 벗고 봄 내음을 만끽합니다. 매화나무 아래 3, 4, 5 모여 간식을 즐기고 사진 한 장으로 추억을 남깁니다. 오신 분들이 얼굴이 엄청 환하고 밝아서 되게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이제 코로나가 거의 없어진 것 같다고 느끼고 있고. 오는 25일엔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도 열립니다. 있는 힘을 다해 커다란 돌을 들고 걸음을 옮기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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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장정들이 힘을 기르거나 힘겨루기를 위해 들었던 듬돌입니다. 말 위에서 물구나무를 서는 묘기도 시선을 붙잡습니다. 겨울철 잡초와 병해충을 없애기 위해 오름에 불을 놓았던 제주 옛 목축 문화에서 유래한 들불 축제입니다. 오름 전체가 화염으로 뒤덮이는 불놓기로 유명세를 탔지만 올해는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불 관련 행사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방문객들은 아쉬움 속에 각종 공연과 행사를 즐겼습니다. 육지에 산불이 많이 났다고 해서 취소했다고 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해서 따뜻해진 날씨 속에 성큼 다가온 봄. 코로나의 긴 터널 끝에 만나 더욱 반가운 하루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40여 년 만에 매듭지어진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이 지리산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지리산에도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벌써부터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대립으로 뜨겁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 여러 차례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지만 환경부는 환경 파괴 우려를 이유로 번번이 반려했습니다. 논의는 3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지리산 케이블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경남 2곳과 전남북 각각 1곳 등 모두 4곳. 앞서 2차례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다 실패한 전남 구례구는 올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막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북 남원시는 케이블카 사업이 반려되자 친환경 산악열차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남도도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한다고 환경 파괴로만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환경부가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4개 시군 모두 사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한편에선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이를 막겠다는 환경단체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케이블카가 지리산 같은 경우에 3번씩이나 반려를 당했거든요. 반달가슴곰이나 그 지리산의 모든 많은 생명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거든요. 설악산 케이블카와 제주의 공항이 잇따라 환경부 문턱을 넘으면서 지자체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논쟁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이 은행의 주요 고객인 스타트업 회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파장이 미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윤후 특파원입니다. 영업시간인데도 은행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고객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All our money is in the bank. I don't know how we're going to do our payroll. I don't know what we're going to do now.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서부 실리콘밸리 대표은행인 실리콘밸리 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 등이 이유인데 은행 주요 고객인 기술 관련 스타트업들은 줄도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예금이 줄고 보유한 채권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맞은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시간 9일 하루에만 주가가 60% 넘게 폭락했고 이로부터 하루도 안 돼 파산한 겁니다. 이번 파산은 미국 내에서 2008년 워싱턴 뮤추얼 은행 파산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And when banks experience financial losses, it is and should be a matter of concern that I'm monitoring very carefully. 파산 11일 전 이 은행의 그레그 베커 회장 겸 CEO가 3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7억 원 규모의 모 회사 주식을 매각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미국 금융권 전반으로 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탓에 국내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지난달 27일 이후 처음으로 2,400선 아래로 하락했고
특히 국내 은행주도 일제히 내림세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쩐의 전쟁으로 커진 SM 경영권 인수전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카카오와 하이브가 상생할 방법을 찾자면서 전격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대립하던 하이브와 카카오가 합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예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 측의 요청으로 어제 오후 만났다며 더 싸우지 말고 공동 경영 등 상생할 방법을 찾자는 것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격의 반격으로 쩐의 전쟁이 되자 서로 남을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배경에는 자금 출혈과 악화된 여론이 작용했습니다. 지난달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실패하자 카카오가 주당 15만 원으로 높여 맞불을 놨지만 치솟은 주가에 누구도 성공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직 카카오의 공개 매수가 진행 중이지만 결과와 무관하게 두 회사가 함께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주 초반만 해도 2차 공개 매수 등 맞대응을 고민하던 하이브는 지분 확보 전에는 더 이상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양측은 주주총회에 나설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도 합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와 금융당국의 조사도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음악 산업으로 볼 때는 하이브하고 SM이 결합이 되면 독과점 지배자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승인이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금융당국의 조사도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세 회사 모두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아직 조율 중이지만 누구도 독식하지 않는 구조가 전제입니다. SM과 카카오가 함께 내놨던 음악 사업 전략엔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아직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젠 각자의 역할을 얼마나 잘 나누냐가 관건. 일단 멈추기로 돌아선 팬들과 악화된 기업 이미지 등 내부 분열을 얼마나 잡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내놓은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말 믿고 이사 계획 세웠던 국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1월 3일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거래 동결이라는 이런 그 지나친 시장의 공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좀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지난달 초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통과는커녕 논의조차 진척이 없습니다. 최근 분양을 진행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입주일인 2025년 1월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는 뭐 전매 제한도 그렇고 실거주 요건도 그렇고 좀 풀릴 것처럼 이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었는데 법적으로 통과도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고민이 좀 되고요. 지금 이거 입주는 2년 남았거든요. 그 전까지 통과가 안 되지는 않겠죠. 계속 소급 적용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상황까지 갈까라는 생각은 해요.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던 전매 제한 기간 축소 방침은 이번 달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들이 엇박자를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고마워. 알겠어. 요즘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먹방 유튜버입니다. 다나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そうですね。 세계에서 가장 음식을 맛있게 먹는 먹방 유튜버 다나카です。これはジャジャンね。ドラマでこんなことしますね。お好み焼き。한국에서 뉴스 출연은 처음이신가요? そうですね。 라디오는 나간 적도 있지만은 이렇게 TV에는 처음입니다. 조금 그래서 긴장하신 것 같으세요. 너무 긴장됐어.
안경을 원래 쓰셨던가요? 아,そうですね. 우리 기획자 김우경 상그가 그래도 뉴스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지적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냐면서 안경을 씌워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적으로 보입니까? 엄청 지적으로 보이십니다. 오픈 스튜디오 보셨는데 어떠세요? 정말로 저렇게 다나카 좋다고 정말 만사제쳐 듣고 이렇게 밤에 다나카를 보러 와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한국 분들에게 다나카 씨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そうですね. 불쌍함. 불쌍함? 도와주고 싶고. 어떤 의미에서요? 되게 멋있게 옷도 입으시고. 이야, 정말로 이거는 정말 겉에만 이렇지 실상 되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지에서 고생도 하면서 아까 뛰는 거 안 봤습니까? 이거 정말 무릎에 물이 많이 가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뛰고 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거 시켜서 무릎, 발목 정말로 나중에 나이 먹고 다나카의 그 건강을 지금 땡겨 쓰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또 요즘 근황을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월이죠. 굉장히 그 콘서트가 성황리에 또 끝났고. そうですね. 첫날에 기분이가 너무 좋아서 고맙고 시간을 조절을 실패로 원래 2시간짜리 공연이 5시간이가 됐는데 히트곡 와스레나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そうです. 한 소절만 좀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사랑도 잊은 채 한 소절 불렀습니다. 조금 그럼 한 4소절만. 알겠습니다. 4소절 갑니다. 사랑도 잊은 채 기억도 잃은 채 걸어가는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술을 마신 거야. 내온 사이 아래서 넘어져 버렸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와. 상태 보니까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안 올라갈 것 같으십니까? 딱 합니다. 감지합니다. 목 관리 같은 건 안 하세요? 안 합니다. 하신다 그럴 줄 알고. 분명히 여기 나오면 라이브 시킬 거 알았지만 그래도 안 합니다. 그래도 하지 않는다. 그때 공기와 그때 느낌으로 하는 거지. 목 관리는 가수들이 하는 겁니다. 한국에 언제까지 좀 머무를 생각이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반응가 있으면 다시 한국에 오고. 다시 반응가 떨어지면 일본으로 가고. 그런 거. 다나카를 찾아주지 않으면 다나카는 한국을 떠납니다. 다나카 씨를 만나니까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실 것 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정상 저희가 다나카 씨는 여기까지 모시고 다나카 씨하고 굉장히 친한 한국죠. 김우경 상그. 네. 한국의 원로 개그맨은 마지막 그 사람 뭐라고 여기를 뭐가 된다고.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기획자셨으니까. 그럼 다나카의 격이 떨어집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입니까? 나는 정말로 정말 화제의 인물들만 오는 줄 알고 오케이 매니저한테 오케이 했는데 그 사람 안 씁니까? 네, 그 사람 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한다면은. 네. 또 다나카 씨의 마지막 그 시그니처 포즈로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카리마시타. 다나카 혼자.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김경국 씨를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납니다. 왜 그런 사람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나카 씨의 인터뷰를 쭉 지켜보신 분입니다. 다나카 씨의 매니저이자 다나카 씨의 캐릭터를 만드신 분이죠. 개그맨 김경국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욱 어떤 개그를 했는지 오늘도 술로 밤을 채우고 반갑습니다. 다나카입니다. 개그맨 김경욱 씨도 이때까지 많은 캐릭터를 소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도 가장 또 사랑을 받고 저에게 또 많은 그 인기를 줬던 캐릭터는 바보킴. 바보킴? 네. 오늘도 술로 밤을 채우고 저 가로등 불이 흔들거려도. 그럼 다나카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해요. 네. 다나카는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인데 처음에 다나카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다나카가 비주얼이 너무 또 좋았어요. 제가
5년 전에 그 일본에 놀러 갔을 때 길거리에서 열심히 명함을 돌리고 있던 다나카를 제가 우연히 발견하고 그래서 다가가서 촉이 오거든요. 기획자로서. 야, 저 친구 한국 데려가서 데뷔시키면은 분명히 반응 오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획자 아니십니까? 네네네. 그런데 일본 개그나 일본 개그맨, 금기의 영역, 뭐 금단의 영역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방송가에서는. 네네네. 꼭 일본 캐릭터 이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드신 겁니까? 사실 그 한국 분들이 뭐 일본말을 쓰거나 방송에서 그리고 뭐 일본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약간은 좀 꺼리는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기피하고. 근데 해도 되는 이유는 다나카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다나카가 일본 말을 하고 일본 노래를 부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일본 사람이 일본 말을 하고 일본 노래를 하고 일본 개그를 하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장년층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그가 이게 무슨 개그냐 이렇게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좋긴 하죠. 바람은. 근데 저는 뭐 어떻게 한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또 멀리 봐서는 또 전 세계인들이 좋아할 만한 다나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유한 색깔을 좀 지켜가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네네. 자, 지상파 개그맨으로 데뷔했던 그 시절 네. 개그맨 김경욱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상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때가 공채 몇 기신가요, SBS? 6기요, 6기. 공채 6기. 네. 저는 그게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웃겼을 때. 그러니까 그 청중들의 반응이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제가 나몰라 패밀리로 이제 데뷔하고 5년 만에 많은 사랑을 받고 그때 당시에 정말 나름 뭐 지금 다나카만큼의 인기는 아니지만 나름 뜨거운 사랑을 받았는데 나몰라 패밀리로 반응이 한창 좋을 때도 그러니까 그것을 오롯이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무대에서. 이 반응과 이런 것들을. 압박이 있었군요. 웃겨야 된다는 압박이 있는데. 지금은 좀 그건 아니고 즐기시는 느낌. 지금은 최대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도 지금 막 즐기거든요. 옛날 같으면 못하지 이런 거 뉴스 나와서. 지금 즐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지상파 코미디라는 어떤 무대에 그런 공개 코미디 같은 무대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개그맨들이 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습니까? 이 재미에 대한 스타일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좋아해 주시는 것들이 파도가 바뀌는 시기였기 때문에 왜 공개 코미디를 없애세요라고 제가 또 개그맨의 입장에서 말하기가 근데 역으로 그렇게 또 우리 개그맨 동료들이 위기에 봉착하고 나니까 또 어떤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또 위기에서 창의력이 발생해서 또 이 새로운 뭐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에서 이제 또 날개를 펼쳤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멋진 정말 이 천하를 호령하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김경욱 씨의 질문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20년 전에 대상을 받고 20년 만에 다나카로 지금 빛을 발하는 개그맨이자 기획자입니다. 20년 뒤에 다나카가 아닌 김경욱 씨의 모습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20년 뒤에도 여행을 다니면서 또 새로운 인물을 찾지 않을까. 여행에서 얻은 우리 다나카이기 때문에 20년 후에도 어느 또 뭐 휴양지든 그때는 우주에 갈 수도 있겠네요. 우주에 갈 수도 있겠네요, 진짜. 제가 또 모시는 분 중에 제가 또 기획하고 있는 분 중에 또 맨날 화성 가겠다는 분이 계셔서 에이 안녕하세요. 나일론 머스크입니다. 에이 화성 갈 거니까. 이런 제가 성대모사를 또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화성에 가서 또 새로운 분을 모시고 오지 않을까. 우주인 컨셉으로. 우주인을 한번 제가 데려와서 한번 맨인 블랙처럼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나카를 키우고 다나카를 만든 개그맨 김경욱 씨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넣어뒀던 두툼한 외투를 다시 꺼내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21도까지 올랐던 서울은 내일이면 9도에 그치겠고요. 대전은 13도, 강릉 14도, 광주와 전주도 14도에 그쳐서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기온 하강은 모레 아침 반짝 영하권 추위로 이어집니다. 따뜻한 외투와 머플러를 챙기는 등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는 전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최고 20mm 내리겠습니다. 이 강원도는 저녁이 되면 눈으로 바뀌어 오겠고요. 남부지방엔 우박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이면 그쳐서 이후 한 주 동안은 다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지금까지 발의한 법안은 모두 137개입니다. 그런데 약 80%인 109개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계속 지연되면 정부는 계획된 정책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이 정부 발표를 믿고 이사나 입주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 국회에 발목 잡힌 관련 법안들 때문에 당장 큰 낭패를 보게 생겼습니다. 입만 열면 민생을 앞세우는 정치권이 각자의 셈법에 몰두해 이런 엇박자를 내서야 되겠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박자는 생명.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